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정한 책임 매니저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버추얼 센서, 즉 가상 센서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과 이게 왜 필요했는가, 그러면 이거를 잘 만드는 방법, 그리고 잘 만들었으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순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먼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가상 센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 전에 저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올해 6월에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메텍이라는 철강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거기 참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철강 산업 메텍이라고 하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철강업을 대상으로 한 철강 전시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프라이메탈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 프라이메탈 회사에서 앞으로 미래의 제조업, 그러니까 철강 제조업들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예시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왼쪽 보시는 게 운전실입니다. 근데 운전실이고요. 오른쪽도 당연히 운전실입니다. 근데 이제 개념이 다른 것은 옛날 기존에는 우리가 사람 눈이 직접 보고 설비를 제어하기 때문에 어떤 설비가 있으면 그 앞에 운전실이라는 게 있고 그 운전실 앞에 바로 사람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프라이메탈사에서는 다르게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운전실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비는 좀 더 자동화가 되어 있고요. 공장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같이 늘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비는 늘어나지만은 이런 모니터링이나 제어하는 시스템은 통합할 것이고요. 그때 원격지에서 내가 만드는 설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환경을 구현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디지털 트윈이란 말을 많이 들었고 저 나름대로 어떤 개념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데 실제 디지털 트윈을 이렇게 구현한다고 제시한 거는 이번에 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보인 거는 실제로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된 화면이고요. 그 위에 살짝 보이는 게 이거 실제 제조업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조업인데 이 위치는 물론 독일이라는 곳이 제철소가 있는 곳은 아니지만 개념상으로는 앞으로 모든 설비들은 저렇게 실제 모양을 보고 있지만 원격지에서 디지털 트윈 환경을 보고 조업자가 아니면 또는 작업자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 모든 정보를 취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트윈도 어떻게 생각보다 많은 진행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가상 센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 센서를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비 하나를 요약을 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가열로 철강 제조업에서는 가열로라는 설비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가열로 설비는 뭐냐면은 이렇게 좀 요게 이제 슬라브라는 건데요. 자, 슬라브를 얇게 펴서 어떤 철판을 만들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야 철은 실온일 때는 딱딱해지지만은 이렇게 빨갛게 가열이 되면은 누르면은 잘 펴질 수 있도록 그런 물질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거 역할을 해주는 게 가열로라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가열로 설비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부가 한 1200에서 1500도 정도 가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열로 안에는 에너지원으로 이제 열을 했으니까 에너지원으로 저희는 COG라는 코고스 오븐 가스라는 저희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쓰고 있고요. 거기에 산소를 혼합을 해서 열원으로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COG 가스와 산소의 비율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은 어쩔 때는 과하게 들어가나 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과잉 공기나 이제 적정 온도 대비해서 과잉 운동이 되면은 오른쪽 그림 보시피 CO나 O2, 녹스 등 성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 CO 가열로 설비의 성능은 얼마나 적정하게 잘 배합해서 운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만약 잘못하게 되면은 느닷없이 녹스 성분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CO 성분, 불완전 연소에서 CO 성분이 나오면은 폭발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적정 운전을 감시하는 기구로서 이제 O2, 내부에 산소가 얼마큼 있느냐를 주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작은 산소가 있겠죠. 발생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상 센서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결과적으로 가상 센서를 실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특별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요건 저희가 설비 모형을 있고요.
설비의 예열대, 가열대, 균열대라는 세 존이 있는데 여기에 가상 센서들이 모두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좀만 더 뒤로 날아가서 그럼 가상 센서를 왜 만들었느냐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상 센서를 만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그 가열로 내부에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O2라는 인자였습니다. 산소. 근데 그 산소를 지금까지 지르코니아 방식의 센서들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르코니아 방식의 센서들은 좋은 점이 가격이 싸고 그동안 많이 써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약간 느립니다. 반응 속도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COG 가스 안에는 타르라는 성분이 있는데 타르라는 성분이 고착이 되기 시작하면은 센서의 데이터 값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로 나온 게 요새 TDLS라는 센서입니다. TDLS라는 센서는 레이저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타르에 대한 영향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없고요. 그다음에 스피드도 빨라서 굉장히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서 이걸로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효율을 좀 더 올리겠다고 저희가 사용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TDLS 센서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센서라는 건 저희가 철강 설비는 대부분 이중화 2개를 병렬로 설치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자, TDLS 한 대가 1억 가까이가 되니까 이거를 2대 설치한다는 게 굉장히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철강 제조업의 특성을 한번 고찰해 보면 딱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조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지는 않습니다. 유한한 제품 생산 개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무한히 반복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떠한 특정한 제품을 생산할 때 환경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일한 환경일 때 나오는 센서 값은 모두 다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상 센서 컨셉을 그렇게 잡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즉 어떤 제품을 생산했을 때 특정한 센서가 주변의 모든 환경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학습한 다음에 자, 이런 조건일 때는 이러한 특정한 데이터 값을 산출해낸다는 컨셉을 가지겠고요. 그거를 가지고 만든 것이 저희는 이제 가상 센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가상 센서를 만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저희가 예시를 이제 제가 이 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가상 센서라는 것들을 만들 때 저희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보이시는 것 없이 딥러닝 기법도 좀 써봤고요. 그리고 중간에 함수식 D나 이런 것들을 쓰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즉 가상 센서를 만드는 방법은 어떠한 특정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환경 아니면 원하는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성능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비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도 센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교정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한 연구 토픽으로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가상 센서가 그러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이냐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가상 센서라는 컨셉을 만들어 보고 나니까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안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 안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 드리냐면은 저희가 이제 제철소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유형을 좀 보다 보면은 안전사고도 어떤 특별한 형태가 좀 나옵니다. 어떤 형태냐면은 가장 취약 시간대 사고가 나는 겁니다. 취약 시간대라는 거는 자정 가까이 밤 12시서부터 한 새벽 3시, 4시 그 정도의 안전사고가 좀 집중적으로 많이 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는 사람의 집중력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상주하는 인원이 극히 적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슨 문제 때문에 현장에 가다가 불이치하는 이유로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이때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센서 신호가 없으면은 설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고장이 났다 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설비를 정지시켜야 되는 거고 설비를 정지시킨다는 뜻은 그만큼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이고 저희는 이익적으로 비용적으로 수익이 안 난다는 뜻도 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사고는 좀 위험하고 그렇다고 생산을 멈출 수가 없고 그때 이제 딱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그 다음 날, 즉 한밤중에 설비가 고장이 나더라도 그 다음 날까지
버틸 수 있는 무엇인가 장치가 있으면은 이건 부분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컨셉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TDS라는 센서가 고장이 나면은 아까 안전도 연결이 돼 있고 효율도 연결돼 있으니까 무조건 설비를 꺼야 되는데, 만약에 안전 센서가 TDS가 고장 나더라도 그 옆에 가상 센서가 이와 똑같은 데이터를 보내고 있으면은 최소한 설비의 정지 없이 제품 생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품질이 정확하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품질 외에도 생산을 일정하게 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이 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상 센서를 실제 만들어 놓고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저희가 이제 조업자들한테 만약에 센서가 물리적인 센서, TDS 센서가 이상 신호를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금 고장 났다고 설비 멈추지 말고, 또한 정비자 부르지 말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가상 센서 모드로 변경을 시켜서 작업을 해라.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날까지는 우선 제품이 끊임없이 생산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날 많은 작업자들이 와서 적정한 시간과 정비 시간을 가지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형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가상 센서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제 가상 센서의 특징은 이렇게 화면까지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하면은 가상 센서로 가게끔 한 겁니다. 근데 단 이거는 저희가 아직 적용을 해놨는데 실제 사용을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 가상 센서가 이제 만들어진 지 한 저희도 1년 정도, 1년이 좀 안 되는데 신뢰성이 얼마큼인지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이 질문입니다. 그럼 가상 센서의 데이터는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는데, 얼마큼 그러면 당신들의 기준은 얼마 있는가? 그러면 실제 물리적 센서 대비 가상 센서의 데이터 값의 일치율을 좀 따져봤는데 지금 한 90%에서 92% 정도, 5% 정도 좀 나오는데 그거보다 좀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좀 더 이제 증진하는 방법을 계속 이제 탐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가상 센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들을 만들어내고, 우리 이제 가상 센서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제 순서 흐름들을 이제 저희 집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상 센서를 만들어 본 경험들을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가상 센서는 처음에 만들 때는 실제 물리적인 센서와 가상 센서가 데이터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실제 가열로가 나오는 데이터들과 가열로에서 나온 오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비교를 해봤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가상 센서는 실적으로 일반적으로 제품이 생산될 때는 큰 문제 없이 잘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람이 가끔 간섭을 할 때던가 아니면 설비가 중간에 오동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학습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가상 센서 자체의 데이터가 틀리질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런 환경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가상 센서는 정상적인 환경이라 생각하고 오류 데이터를 내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런 상황을 좀 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조업자들한테 사실 이 데이터를 다 보여주고, 이때 틀어진 데이터, 잘못된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라는 상황을 하나 더 이제 계속 학습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는 뭐 학습을 한다고 해서 어떤 룰을 만들어 준 건 아니고, 그때 이런 상황에 됐을 때는 데이터를 좀 학습을 멈추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데이터들만 따로 모아서 예외 처리를 하던가 이렇게 해서 지금 가상 센서를 좀 계속 만들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보시다시피 가상 센서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잘 맞으면 저게 뭐 99% 정밀도까지 나오고요. 약간 이제 뭐 이상이 발생되는 과정들은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어떻게 처리할지는 저희도 명확하게 정의는 안 내렸습니다. 이유는 이 상황이 과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리도 아직은 경험이 못한 상황들이래 갖고요. 제가 그렇게 좀 99%라고 나온 건 좀 과다하게 나온 면도 있지만 잘 맞는 것도 있지만 또 안 맞는 거는 막 80%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좋은 케이스를 하나 갖고 와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상 센서는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 쓰는데 이 중에 저희는 XG 부스터라는 방법을 좀 썼습니다. 결국 가상 센서를 이 장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PLS니 ANN이니 XG 부스터 같은 것들은 이미 공개가 많이 되어 있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만드는 가상 센서를 만들 때 어떠한 알고리즘이 잘 맞느냐가 이게 최고다라고 정의는 내리지 않고요. 내가 처한 제조 환경이나 아니면 그 외 기타 환경에서 가장 데이터가 잘 정합성이 높은 것들을 쓰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저희는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2하고 실제 예측 값이 어떻게 잘 맞는가 하는데
대부분 지금 잘 맞고는 있습니다. 물론 안 맞는 구간도 일부는 있지만은 그거는 크게 영향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확신을 가진 거는, 자,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학습하여 특정한 센서 값을 낼 수 있다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건 아니다. 물론 변수나 이상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하게 튜닝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상 센서를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만드는 비용도 그렇게 비싸진 않다는 거는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상 센서는 저희가 화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가상 센서를 하나 만들다 보니까 또 하나 컨셉, 이제 세 번째 컨셉, 아까 처음에 가상 센서 만든 이유, 두 번째는 이중화 이유,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데, 센서, 전 세계의 물리적인 센서가 몇 종류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센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지가 할 수 있는 건 단순히 센서라고 하면은 물리적인 변화량을 어떤 전자신호로 바꾸는 과정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실제 운영하다 보면은 다양한 환경에서 이게 센서처럼 사람과 인터페이스 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냐면은, 아까 이 빨간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위험한 영역입니다. 즉 불완전 연소가 돼서 자칫 잘못하면 폭발이나 이런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가상 센서 컨셉을 여기다 이제 반영을 시켜 보니까, 자,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현재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어떤 방향성을 지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 방향성을 지시하는 것은 센서가 아닙니다. 센서가 없고요. 그걸 말해줄 수 있는 단순한 소프트웨어적인 처리 기술이지만 우리 이걸 센서라고 개념을 잡아놨거든요. 이유는 사람들이 보고 어떠한 액션을 할 수 있게끔 이벤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상 센서가 어떤 사람의 지식 체계와 연결을 해서 사람의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개념 체계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가상 센서를 만들고 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상 센서가 맞냐 안 맞냐를 계속 찾아야 되는데, 자, 내가 만든 가상 센서가 진짜 진실한 거냐, 잘 맞는 거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이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 제가 가상 센서를 만드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상 센서가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상 센서가 가장 잘 맞는 게 과연 무엇이지?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일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 몇 가지를 찾아갖고 저희가 해보긴 했는데 딱히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 표준화 활동을 통해서 표준화 여러분들하고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 가상 센서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다수의 사람들이 만든 가상 센서가 어떻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마련해 주셨다 하는 게 제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가상 센서들끼리 서로 통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든 가상 센서와 다른 사람이 만든 가상 센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통신한다 그러면은 디지털 트윈이나 환경에 가서는 이 가상 센서가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지털 트윈 안에서 다수의 가상 센서가 설치되어 있을 때 서로 인터페이스와 정보 체계는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도 표준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영역들은 이제 개발자가 알아서 아니면 환경에 맞춰서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표준화 활동에서 가장 가상 센서를 만들면서 중요한 표준화 단계는 무엇인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 뭐 이거는 저희 실례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센서 결론은,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보니까 결론은 센서는 잘 맞습니다. 이 고가의 센서 이중화할 때도 좋은 개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측 기능들이나 어떤 사람의 지식, 그러니까 경험 노하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험 노하우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 된 내용을 가상 센서에서는 적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있으면은 앞으로 가상 센서에 관한 시장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발표였습니다. 뭐 다른 질문 있으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